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소한, 김현주, 임혁, 최인숙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 분석 이론. 제8장 분석 심리 이론. 제9장 개인 심리 이론. 제10장 심리 사회 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 제12장 인지 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 행동주의자들은 밖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행동의 결정인자는 사람의 외적 환경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내적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 및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초기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지, 감각, 의지, 본능과 같은 개념은 내성적이며 관념적인 것들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에 의해 학습 또는 수정되는 직접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내적 과정을 중요시하며 학습된 행동은 사고, 기대, 정서에 의해 전달되고 관찰 가능한 학습이나 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점성 원칙에 따른 인생 단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적으로 행동을 정한다고 주장한다. 행동주의 이론은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인간을 환경 속에서 보려고 하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향상시키며 클라이언트의 생활 기술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직접적 개입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류된다. 1.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는 개의 타액 분위에 관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발견하였다. 실험은 개에게 고기를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기를 반복한 결과 개는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반응을 습득하였다. 이처럼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는 고기를 주면 무조건 침을 흘린다. 이 경우 고기처럼 무조건 침을 흘리게 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침을 흘리게 하지 못했지만 고기와 함께 짝지어 제시됨으로써 개로 하여금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게 한 자극을 조건 자극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건 자극에 의해 유발된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2.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방가로 1.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발생 배경. 스키너에 의해 창시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행동의 학습은 어떤 강화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스키너는 자율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기 결정과 자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결정된다는 기계론적인 환경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간 행동을 객관적 자극,
반응의 관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 본성에 대해 강한 객관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환경적 자극이라고 주장한다. 즉 스키너는 강화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성격이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행동 유형들의 집합이며 한 개인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관계 유형이라고 본다. 자극, 반응이라는 학습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자의 유전적 배경과 독특한 환경적 조건이 개인 특유의 행동 유형을 형성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 발달 유형은 모두 다르다고 본다. 즉 개개인의 독특함에 대해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모든 행동이 앞서 발생된 일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에 따르는 강화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키너의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가정을 ABC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아. A. 선행 요인, B. 행동, C. 후속 요인. 선행 요인은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일어날 행동의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 행동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반응 혹은 행동으로 때로는 인지, 심리, 생리적 반응, 감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결과는 특정 행동의 결과인 그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강화와 벌이다. 방가로 2. 스키너의 생애와 행동주의 이론. 스키너는 1904년 3월 20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철로 도시 서스키에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근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학습이 존중되고 훈육이 잦고 행위에 상당하는 보상이 적절히 주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소년 시절 스키너는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러한 기계의 발명에 대한 흥미는 후에 그가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변형시키는 데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는 1928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동물 행동을 전공하였으며 1931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키너는 이후 미네소타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전에 고전행동주의자 조건화 이론을 고전적 조건화 또는 도구적 조건화로 분류하고 이 두 이론을 체계화시켜 자신을 행동주의 심리학의 선구자적 이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실험 심리학회로부터의 웨런상과 미국 심리학회의 특별과학 공로상을 비롯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스키너가 가장 관심을 가진 영역은 행동의 경험적 분석으로 처음에는 쥐나 비둘기 등 하위 동물을 연구한 후 그 원리를 성인의 정신 분석 및 자폐성 어린이 연구, 인간 연구의 분석 등 다른 상황에 적용시켰다. 또한 스키너 상자로 알려진 장치를 동물의 조작적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스키너의 다양한 업적으로 볼 때 그는 현대 심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방가로 3. 주요 개념. 양가로 1. 조작 행동. 조작적 조건화는 1911년 손다이크가 실시한 도구적 조건화의 실험에서 유래되었다. 이 실험에서 모든 행동의 효과는 그 행동을 실행하는 유기체가 앞으로 취할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되며 행동은 결과, 즉 보상과 벌에 의해 유지 또는 통제된다는 것이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을 반응 행동과 조작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반응 행동은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았을 때 손을 움츠리는 것과 같이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며, 조작적 행동은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습득된 행동을 의미한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를 증명하기 위해 스키너 상자라 불리는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는데, 지렛대가 장치되어 있는 스키너 상자에 굶주린 흰 질을 넣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하였더니 점차로 지렛대를 누르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 실험에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위는 먹이에 의해 강화된 것인데, 만일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렛대를 누르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조작하는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 부르고,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조건을 조작적 조건화라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스키너는 특정한 행동이 강화물을 제시하는 시간 간격과 방법에 따라 어떻게 학습되고 소거되는지를 정교하게 밝혔고, 이는 인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과 사회적 변화에 활용하고 있다. 양가로 2. 강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핵심 원리는 강화이다.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전제는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행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켜 줄 때 이를 강화라고 한다. 강화의 형태에는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다. 1차적 강화물은 강화 속성을 가진 사건이나 대상으로 유기체에 주는 보상이며, 그 자체로 생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강화물로 학습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음식 그 자체가 강화물이 될 수 있다. 2차적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연결됨으로써 강화력을 가지게 되는 자극을 말한다.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보여주는 엄마의 웃음 또는 지원의 표시는 2차적 강화물에 해당된다. 강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즐거운 결과를 제공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포함되며, 이 두 가지 강화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정적 강화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것을 사주는 등의 긍정적 보상을 통해 그 행동을 지속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화에 사용되는 정적 강화물은 다시 사회적 강화와 물질적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강화는 칭찬, 미소, 껴안아주기, 토닥거려주기 등이 있으며, 물질적 강화는 선물, 장난감, 토큰, 음식 등이다.
인간은 물질적 강화물보다는 사회적 강화물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적 강화는 학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주는 등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부적 강화물은 어떤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제거했을 때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스키너는 부적 강화보다는 정적 강화를 더 선호했는데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행동을 한 결과로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모두 특정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지만 정적 강화는 긍정적 강화물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부정적 강화물을 제거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양가로 3. 벌. 어떤 결과가 행동이 재현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데 벌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혐오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쾌한 자극을 처리하는 것이다. 혐오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매를 드는 방법이고 유쾌한 자극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아동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벌을 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데 벌은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기보다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때로 벌하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처벌받는 사람에게는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키너는 벌보다는 소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벌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벌을 받아야 할 특정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행동이 발생한 즉시 주어져야 하고 벌을 받는 행동과 비슷한 시기에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벌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려면 벌이 아주 강한 것이어야 한다. 양가로 4. 강화 계획. 조작적 조건화의 중요성은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비강화되거나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강화 계획은 강화가 전달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를 받는 것을 연속적 강화라고 하는데 연속적 강화 계획으로 유지된 행동은 더 이상 강화가 제공되지 않을 때 매우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간헐적 강화 계획은 크게 시간 간격 강화와 반응 비율 강화의 방법이 있다. 시간 간격 강화의 방법은 고정 간격 계획과 가변 간격 계획으로 분류되며 반응 비율 강화는 고정 비율 계획과 가변 비율 계획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고정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계획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강화를 하는 방법이며 이 강화 스케줄에 따르는 반응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대되나 강화를 얻은 바로 직후에는 반응률이 낮다. 만약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강화를 준다면 유기체는 단지 강화를 얻기 위해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일당, 월급 등이 있다. 2. 가변 간격
계획. 가변 간격 계획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간격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 간격이 긴 경우보다 짧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인다. 3. 고정 비율 계획. 고정 비율 계획은 일정한 횟수의 행동을 한 다음 강화시키는 방법이며 높은 수준의 조작적 반응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판매량에 따른 보수, 경작 면적에 따른 보수 지급 등이 있다. 4. 가변 비율 계획. 가변 비율 계획은 평균적으로 정해진 어떤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평균 15번에 한 번씩 강화를 하지만 어떤 때는 10번에 한 번 혹은 20번에 한 번씩 강화를 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고정된 후에는 간헐적 강화가 연속적 강화보다 행동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반응을 발생시키는 강화 계획은 가변 비율 계획, 고정 비율 계획, 가변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계획의 순이다. 양가로 5. 변별과 일반화. 변별이란 한 자극을 제시했을 때 반응하는 행동은 강화해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강화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는 전구의 불빛이라는 변별 자극을 학습하여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게 된다. 이처럼 변별 자극은 여러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조작적 반응을 하는 경우 초래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화는 특정 자극 상황에서 강화된 행동이 처음의 자극과 비슷한 자극을 받았을 때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화된 행위가 다양한 관련 상황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양가로 6. 소거. 소거는 이전에 강화되었던 행동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보상받지 못하는 행동은 발생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감소하며 그 행동은 결국 소거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이전에 강화된 행동을 취하였을 때 더 이상 그러한 반응이 강화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가로 7. 행동 조성.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학습되는데 이를 행동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며 그 대표적인 개념이 행동 조성이다.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성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반응에 대해 연속적으로 차별적 강화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행동 조성은 원하는 행동에 접근할 때마다 강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조작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원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시키기를 원하는 행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형성하고자 하는 행동에 가장 가까운 행동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강화하는 방법인 행동 조성이 필요하다. 즉, 의도한 반응에 근접한 반응을 해야 계속 강화를 받을 수 있다. 복합적인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행동의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방가로 4. 행동주의 이론의 평가와 적용. 양가로 1. 행동주의 이론의 일반적 평가. 조작적 행동주의는 고전적 행동주의적 사고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인간 행동은 내적인 충동보다는
외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욕구, 동기, 갈등 등에 관한 추측을 회피하였다. 그는 행동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인간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고도의 정신 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키너는 인지의 창조적인 면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조작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행동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만 유지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아 자율적인 인간의 성격, 계획이나 목적, 심리 상태 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스키너의 연구는 실제 상황에서가 아니라 주로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행동 변화를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 실제 상황으로까지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행동주의에서의 처벌 원칙은 비인간적인 면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및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키너는 사람들이 서로 처벌하는 입장에 있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적응적이고 비성공적인 행동 유형을 재조정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또한 치료 기법의 효과성을 중시하고 발전시킨 점, 치료 기법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강조한 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가로 2.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적용.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사회복지사에게 구체적인 인간 행동의 개념, 사정과 행동 수정 기법 및 실천에서 과정적 지침을 제공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게 하였다.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을 통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또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상당수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하여금 원조의 초점을 정신 내적 갈등에서 외연적 행동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고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다른 이론들보다 치료적인 면에서나 임상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며 인지행동적 치료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동 강화는 구체적인 행동 수정을 목표로 문제 행동을 지속시키는 선행 조건과 강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정하고 문제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여 치료를 통한 문제 행동의 해결 정도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며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인간 자체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3.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는 심리적 기능은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력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행동, 개인적 요인, 사회적 영향력들 모두가 서로 맞물려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동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인간 역시 사회적 환경과 그들의 일상적인 사건에서 발생하는 다른 상황을 창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습 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우리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믿는 데 있다. 사회학습 이론은 학습 과정에서 관찰 학습에 초점을 둔다. 관찰 학습이란 직접적 보상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며 이때 행동을 보여주는 대상을 모델이라고 한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 대부분이 강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은 물론 예상된 강화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방가로 1. 사회학습 이론의 발생 배경. 양가로 1. 사회학습 이론의 인간관 및 기본 가정. 반두라는 인간은 단지 사회 문화적 조건의 산물은 아니며 그 자신의 환경을 산출해내는 주체자라고 보고 있다. 즉, 인간 행동은 인지 특성, 행동 및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상호 결정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을 설명한다.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고 창조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환경으로부터의 객관적 자극에 반응할 때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인지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 결정론적인 스키너의 기본 가정과 달리 반두라는 인간 행동이 학습된다는 점에서는 스키너에 동의하였지만 외적 환경의 자극과 인간 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 행동의 이해를 사회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반두라의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가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아. 반두라는 대부분의 학습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결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이를 보는 사람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양가로 2. 반두라의 생애와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는 1925년 12월 4일에 캐나다 엘버타 지방의 멀다에서 폴란드계 밀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명의 교사와 20명의 학생밖에 없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에는 주로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반두라는 독학이 모든 졸업생들이 성공적인 직업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아이오와 대학에서 1952년에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듬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였다. 그의 초기 연구 초점은 심리치료 과정, 가족 상황에서의 아동의 공격성 등에 있었는데 특히 그는 아동이 사회 상황에서 모방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한다고 주장하여 모방학습의 이해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학습 이론가인 스펜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행동수정, 모델링, 관찰학습, 자기조정, 자기효능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후 반두라는 심리학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에 미국 심리학회로부터 우수 과학자상을 수상하였고 1973년에는 캘리포니아 심리학회로부터 우수 과학업적상을 받았다. 오늘날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인물로서 행동수정의 개척자로서 또한 공격성 이론의 학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간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행동 유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이다. 방가로 2. 주요 개념. 양가로 1. 관찰학습. 모든 인간의 삶은 학습 과정으로 평생 무엇인가 배우면서 살아가게 된다. 반두라는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자신의 직접적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관찰학습은 유용한 모델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함으로써 학습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의 모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된 행동을 모두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즉, 관찰학습은 자극이라고 하는 단순한 외적 요인 외에 인간 내적인 여러 조건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데 관찰학습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1. 주의집중 단계. 관찰학습의 첫 단계로서 모방하려는 모델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이다. 모델에 대한 주의 집중이 없다면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모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주의 집중의 결정 요인들은 자기 자신과 쉽게 교제하고 상호작용이 용이한 사람들 중에서 지각되고 선택된다. 2. 기억 과정. 이 단계는 관찰된 내용이 기억되는 단계이다. 관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반두라는 정보는 심상적 방법과 언어적 방법의 2가지 방법으로 상징적 기호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한다. 3. 운동 재생 단계. 이 단계는 기억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주의 깊게 형성하고 기억하고 연습을 하여도 정확한 행동 수정을 못할 수도 있다. 관찰을 통해 새로운 반응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이를 수행할 신체적 능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정확하게 재생하려면 필요한 운동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관찰자는 모델링에서 획득한 기억을 자기의 행동과 비교해보는 연습 과정을 거치며 자기 행동과 모델의 행동에 대한 기억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면 교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찰자의 행동과 모델 행동이 서로 수용되어 합치될 때까지 반복된다. 4. 동기화 단계. 반두라는 아무리 사람이 모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극이나 동기가 없이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델링이나 관찰학습은 긍정적 자극이 주어질 때 빠르게 동기화되고 또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양가로 2. 모델과 모델링. 모델은 관찰자를 위해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그 행동이 어떻게 행해지며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을 말한다.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학습하여 따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링은 관찰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행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링은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델링은 관찰자와 모델이 유사하거나 관찰자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을 때 더 많이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양가로 3. 자기조정, 자기규제. 자기조정, 자기규제는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즉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동은 예부로부터의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적인 표준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자기조정, 자기규제는 개인이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좌우되며 자기 평가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자기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타인들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찾기도 하나, 자기 자신의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행동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을 찾게 된다. 양가로 4. 자기 강화 및 자기 효능감. 반두라는 인간의 행위가 외적 통제, 즉 직접 강화와 대립 강화에 의해서만 규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식하는 내적 요인, 즉 스스로를 중지하는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하는 과정을 자기 강화라고 한다. 외적인 보상이나 벌에 의해 인간 행동이 학습된다는 급진적 행동주의자와 달리, 반두라는 인간이란 감정, 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반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가장 강력한 자기 조절 과정의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한 사람의 행동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도한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즉, 아동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신념인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자신의 운동신경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분명 재능 있고 인기가 많음을 안다 하더라도 그의 덩크 동작을 모방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이 농구에 재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를 모방하려고 한다. 반두라는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다음의 4가지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성취 경험이다. 즉, 어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한 결과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자기 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대리 경험이다. 즉, 타인의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그리고 절실하게 목격했느냐 하는 대리 경험에 의해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언어적 설득이다.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잘해낼 수 있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느냐에 따라 자기 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서적 각성이다. 즉, 인간은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반가로 3. 사회학습 이론의 평가와 적용. 양가로 1. 사회학습 이론의 일반적 평가. 반두라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하에 입각하여 결과는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되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는 이론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단지 자극 반응이라는 유형을 넘어서서 복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은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며 또한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행동이 형성된다고 믿었다. 즉, 개인의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행동주의 이론과의 차이점이다. 반두라의 이론은 인지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정신역동 이론에 비해서 인간의 행동을 잘 예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습 이론은 오늘날 인간을 돕는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간을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을 자극 반응 모델의 패러다임 그 이상의 것으로 전개시키면서 이상행동에 초점을 두는 정신분석 이론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였으며 학습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인 인지 과정을 강조하여 성격 이론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학습 이론은 원조 전략의 발전뿐 아니라 장래의 사회 심리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였다. 양가로 2.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적용.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부적응 행동은 기능장애적 학습의 결과로 직접 경험에 의한 학습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에 노출된 학습으로 간주한다. 즉, 행동이란 관찰학습을 통해 학습되고 직접적이고 대리적인 강화물에 의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은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델링을 사용하여 교육자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야 한다. 사회학습 이론이 자기 강화와 자기 효능감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임파워먼트 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그들의 장점 및 잠재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사회복지 실천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의 인지와 예부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반두라의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반두라의 이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 보상이나 제재를 가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를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이다.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의 요약입니다. 1. 행동주의 이론. 조작행동.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습득된 행동으로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 통제가 된다. 강화와 벌. 어떤 결과가 행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켜줄 때 이를 강화라 하고 어떤 결과가 행동이 재현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벌이라고 한다. 소거. 이전에 강화되었던 행동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행동은 결국 소거가 된다. 강화 계획.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강화가 전달되는 조건이 강화 계획이다. 2.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 유용한 모델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함으로써 학습이 되는 것으로 수동적인 모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된 행동을 모두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모델과 모델링. 모델은 관찰자를 위해 행동이 어떻게 행해지며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모델링은 관찰학습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강화 및 자기 효능감.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는 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자기 강화이며, 자기 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강화된다. 2. 조작된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3.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4. 자기 효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한다. 5.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3.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입니다. 2번.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나.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 고정 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정답은 5. 가, 나, 다, 라 전부 스키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고 합니다. 3번.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나.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다. 다.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5. 가, 나, 다 모두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1. 속어. 2. 대리학습. 3. 자기 강화. 4. 조작적 조건화. 5. 고전적 조건화. 정답은 2. 대리학습입니다. 5번.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1. 대리 경험. 2. 언어적 설득. 3. 정서적 각성. 4. 행동 조성. 5. 성취 경험. 정답은 4. 행동 조성입니다. 나머지 1, 2, 3, 5는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